지역문화 관련 기관 중 대표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저는 춘천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승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인데요. 지역문화재단의 이해,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활동의 주요 이슈, 그리고 문화자치 시대 지역문화재단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고유성이라든지 정체성, 지역성, 다양성 이런 것들은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성격에 관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단의 주요 키워드 아니면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문화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사업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뜨거워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에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지, 그래서 도시문화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장에는 커뮤니티라든지 공동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문화 돌봄이라든지 또 문화를 통한 문제 해결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한다라든지 다양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또 중요한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일 건데요. 권한을 나누는 부분에서 지역 분권과 문화자치,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고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역문화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바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지역문화 정책의 틀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해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의 기능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의 기능들은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변환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지역문화재단의 등장과 함께 지역문화 정책의 영역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쓰고 계실 텐데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지역문화, 문화를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화를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들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그 사업의 영역들이 우리 문화재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가치를 실현한다라든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활동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의 시작은 보통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법제화를 시작해서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했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1990년에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이 되겠죠. 문화부가 발족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 향수권이라든지 아니면 참여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이 됐고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지역문화 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을 이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중요한 분기점을 이명박 정부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됐던 지역문화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하고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지역문화 정책이 확대된 지방화의 안착화로 인한 본격적인 지역문화 정책이 요구되기 시작했던 부분들과 함께
지역 맞춤형 문화 거버넌스로서 지역문화재단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문화재단들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과 함께 도시의 창조성, 창의성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문화를 통한 안녕에 대한 부분들, 행복감에 대한 부분들,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분기점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지역 방문자 산업, 보통은 이제 관광객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표현했던 분들이죠. 최근에는 어떤 목적으로든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이라는 키워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역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에 따라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은 본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재단들입니다. 근데 기초문화재단들은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바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건 광역문화재단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문화재단들은 보통 지역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죠. 바로 이때부터 기초문화재단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의 지역문화재단들은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문화의 지원, 그리고 사업 운영, 그리고 정책 개발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가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일종의 문화정책의 이념과 내용들이 좀 변화해가고 확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과거의 예술가 행정가 중심의 지역문화 인력들이 지금은 매개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생활문화기획자라든지 시민문화기획자, 문화예술 교육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이 어떤 시설 중심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도시 안에 다양한 공간으로, 마을로, 지역으로 확장이 돼서 그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지역 분권과 문화 자치를 빠르게 환경의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들, 그리고 지역 내 공정한 문화 환경의 조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주요 사업 범위로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범위 외에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원칙, 방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문화도시라든지 문화지구라든지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문화재단들은 총 122개의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자료처럼 문화재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표출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정선, 아리랑, 일종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유 자원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문화재단의 명칭을 갖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에 대한 명칭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에 대한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행복 북구 문화재단이라는 좀 특이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구에는 도심재생재단도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 있는 재단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목적과 이슈나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문화재단의 명칭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문화재단들의 역할은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 문화시설의 관리나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어떤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기관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단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시킨 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지역을 해석하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문화 예술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라든지 지역 공동체를 인큐베이팅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 기능도 생산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사회를 조성하고 도시를 브랜딩하는 영역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그것들을 가이드하는 역할들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또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보통 공공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관계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뭐 이런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다양한 정책적 담론들을 이슈메이킹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더 다양한 영역까지 진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나 아니면 지역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술인 창작 안전망과 문화 안전망에 대한 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예술가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좀 단순한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시와 지역을 만나서 축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문화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에 따라서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그리고 마을 자치의 개념 뭐 이런 개념들까지 확장이 나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단의 주요 정책 기능에 따라서 유형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문화예술을 중심에 놓는 재단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역의 전통 문화나 향토 문화 이런 것들이 강한 지역은 또 정통 문화를 기본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를 중심에 놓고 이것들을 다시 현대 지금 우리의 일상 문화와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사업과 연계하는 모습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다각화라는 측면 그리고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관광을 끌어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주요 정책과 기능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핵심 사업을 사업에 놓느냐 시설에 놓느냐에 따라서 재단의 성격이 또 바뀌기도 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유사한 문화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이미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시설들을 지역문화재단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문화시설들이 문화재단으로 옮겨오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만든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전통문화나 향토문화 이런 것들은 지방에 있는 문화원이 그 역할과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기관들이 어떤 성격적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립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건 지역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설립 목적은 법이 존재하는 목적과 대략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화원은 바로 문화원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회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바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서비스의 대상자로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 지방문화원은 초기에 문화원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 회비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중요한 어떤 전통 유산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서 중심을 이루어가면서 그 회원들의 어떤 운영 원리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운영이 되는 곳이 지방문화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문화활동 아니면 문화예술 생태계 아니면 문화예술의 경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문화, 모두에 의한 문화, 그리고 일상 속의 생활문화로 그래서 지역문화 정책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문화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문화재단의 위기 또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문화재단이 옥상옥이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별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역문화 리더십의 위기와 부재, 그리고 재단의 관료화, 그리고 직업윤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지역문화재단이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옥상옥의 기능들을 하게 놔둘 것인가 하는 이런 공격적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운영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대략 정체성에 관한 부분, 민주성에 관한 부분, 전문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자율성에 관한 부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체성은 문화재단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잘 정립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업 실행보다는 협력망을 구축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문화환경 조성과 행정체계를 쇄신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문화재단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성은 바로 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느 조직이든 리더십이 작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에 기초해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안에서 일하는 문화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의 젠더라든지 성평등과 관련된 담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 과정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목소리라든지 어떤 문화의 다양성들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바로 민주성과 관련된 운영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은 재단의 정책 생산 및 기획행정,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즉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즉 사업 담당자들이 정말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한 변화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들을 구축하면서 또 여기에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대중성 있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즉 일의 결과와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산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보통 지자체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산하 기관으로서 존재하다 보니 인사권, 예산 그리고 다양한 어떤 중주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또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화재단과 지자체가 그리고 문화재단 안에서의 상위 리더십과 하위 리더십, 중간 리더십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과 지역사회의 어떤 협력 주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나 이를 풀어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이런 자율시정 이슈와 맞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성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대를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인구가 몰리고 있는 대도시가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느냐, 인구가 줄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종의 산업 구조가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운영과 정체성에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구, 군이냐,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도시형이냐, 도농복합형이냐, 농촌형이냐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재단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법과 조례의 문화재단의 설립 배경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바로 재단의 정체성이 또 바뀌게 되어 있죠.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는 정책개발이라는 역할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없습니다. 또 문화시설 관리를 굉장히 강조해 놓은 지자체 조례가 있고요. 또 행사 축제 등과 같이 일종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라든지 대형 행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조례들도 있긴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 운영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거를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부 요인은 중앙 단위의 대규모 정책 사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정책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죠. 일단 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돈을 주는 쪽에서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같이 오죠. 뭐 예를 들면은 문화도시 사업이 그럴 것이고요. 지역 활력 촉진 사업이 그럴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하진 않지만 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있었죠. 네. 그리고 문특 사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이 받아 앉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지역의 수준들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도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시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 공약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행정과 시의회의 관계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에 따라서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 속에 우리 문화재단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요인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구성원들이 어떤 배경의 출신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기에 재단을 만드는 초창기에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 양으로 모였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일종의 장성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지요. 예술인 부족, 기획인 부족, 행정인 부족. 그리고 이들의 어떤 밸런스나 아니면 숫자, 아니면 어떤 부족이 더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단 운영과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어떤 풍토가 만들어지고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2년이나 4년 단위로 바뀌는 상위 리더십의 구조가 있죠. 임기제에 의해서 바뀌는 본부장 이상급의 리더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들이나 생각들 아니면 주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체장과의 어떤 관계들에 따라서 재단의 사업과 내용 그리고
정체성까지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재단의 운영과 정체성에 확고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른 비전이 있을 것이고요. 이 비전과 우리 구성원들의 비전이 얼만큼의 정합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가는 문화재단들은 자기의 길들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우리 지역문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단의 종사자들이나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여기에 어쨌든 과거에 문체부 장관이셨죠. 유직용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글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문화자치 시대로 넘어가는 문맥적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문화의 민주화란 뭐냐라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접근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민주주의는 바로 주체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가 강조되는 흐름에서의 정책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수월성 높은 예술을 어떻게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의 접근성들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소수자라든지 취약계층의 그리고 또 전문가 아니면 미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일종의 양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의 정책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자발적 동아리, 아마추어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니라 우리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비전문가도 굉장히 그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삶의 질이 높아지면 바로 그 문화가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와 공유,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참여와 공유, 협력, 네트워크 이런 키워드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들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기능들이 어느 요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또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심리적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문화의 민주화라든지 문화민주주의라든지 조금 더 강조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런 강조되는 기능들이 좀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심리적 기능은 기반적 가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래서 인프라를 중심으로 많이 깔아왔던 문화 정책이라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기능은 도구적 가치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창조산업이라든지 문화융성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보통은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구간에 이런 경제적 기능들이 강조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능은 문재인 정부부터 문화비전 2030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힘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바뀌어가는 기능과 가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대를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능과 가치도 다 그때마다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가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기능과 역할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잡아내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지역문화재단의 업무 범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문화재단의 업무를 아니면 기능과 역할들을 고려하실 때 우리가 어쨌든 봐야 될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법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화기본법, 문화다양법,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다양한 문화 관련된 법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국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잡혀 있고 몇 년도까지 무엇이 더 중요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자체가 되겠죠.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단체장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방향을 무엇에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할 거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거냐,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우리의 사업은 문화공간에 머무를 거냐, 동네 단위에 머무를 거냐, 생활권역에 머무를 거냐. 또 실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화권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역할을 교육의 접근성으로 볼 거냐, 예술의 수월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화의 보편성으로 볼 거냐, 이런 맥락들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역할은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반문을 해보시면서 그 재단의 향후 미래 방향들을 설정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결과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아니면 어떤 생태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러한 문화재단 역할 설정을 위한 접근 방식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키워드들과 연결해서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그거에 따른 정리들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 과제라든지 핵심 과제들을 같이 정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재단의 미래상이라든지 방향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와 키워드들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구슬담론이라는 꽤 오래전 시간에 대구에서 있었던 포럼인데요. 이때 이 포럼의 주요 주제와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범주가 지역문화의 범주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재단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경직된다라든지 관료화되는 오류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유연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획력의 핵심은 지역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사람들 간의 맥락을 찾아내 활동을 매개하는 역량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협력주체들을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바탕으로 내 삶의 문제, 지역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래밍하는 역할, 아니면 이 과정 자체를 프로젝트화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일종의 설정한 즉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들이 스스로 담론을 만들고 이를 해결해가는 문화를 만들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하는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문화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단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주체들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 또 가져야 될 어떤 태도적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문화재단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49대 51이라는 원칙인데요. 모든 기획은 잠재적으로 사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49%의 구조만 살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51%는 함께하는 분들이 이 판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들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열어둔다는 거죠. 즉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이 요구가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뭐 문제의식, 상황 파악 능력, 여론조사, 자원조사, 해결 방안, 문제 해결, 그리고 또 관리 관점에서는 사람 관리, 정보 관리, 관계 관리, 성과 관리, 그리고 늘 나는 어느 위치에, 우리 재단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포지셔닝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러한 역량들을 내가 감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어떻게 장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태도화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라고 하면 지역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매년 아니면 매 시기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라든지 지역의 욕구라든지 시민이 갖고 있는 열망들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고 그에 맞게 우리 문화재단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